지금부터 지리상봉 2012학년도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영재센터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 쪼개서 오늘 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의가 얼굴에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바쁘신 시간 쪼개서 오늘 요즘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입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영재성 입증자료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저희가 이런 머리 아픈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설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입시 성공을 위한 여러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회는 쉬는 시간 없이 1부, 2부로 진행되고요. 대략적으로 6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부에서는 전반적인 영재학교 과거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2부에서는 이러한 입시 분석을 통해서 저희 영재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주배 부원장님께서 본 설명회의 총 정리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는 전반적인 영재학교 과거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부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재센터에서 과학과 팀장을 맡고 계신 정입선 팀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어머님들 반갑고요. 저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입선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 1학년 학부모님도 계시고 6학년도 계시고 저는 3학년 부모님들도 있네요. 네, 아이들을 영재학교랑 과거를 대비시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과거에 가야 되는가, 나는 왜 영재학교에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심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입시가 치러졌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입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입시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왜 영재학교하고 과거를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인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가 몇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둘이에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요.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들하고 저는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저도 제 아이 과거에 보내고 싶어요. 저는 더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니까요. 과거가 얼마나 좋은지 애들을 가르쳐보고 보내봤을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어드밴티지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아니까 꼭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장 보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숙사에서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밥 2번씩 안 차려도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학원에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간 넘거든요. 그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챙겨보내기도 버겁고 첫째도 버겁고 좀 쉴만하면 셋째가 유치원에 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이런 비슷한 사정은 어머니들께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실 텐데 요새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영재학교 과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영재학교가 얼마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영재학교가 생겼을 때는 한국과학 영재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영재학교가 4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의 차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그만큼 문이 넓어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재학교 한 개밖에 없을 때는요. 영재들의 전유물이었고
아, 우리 애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보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학교 입시가 어느 정도 분리됨에 따라서 영재학교 입시는 4월달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다 떨어지고 붙고 해결된 다음에 외고하고 과고의 특목고 입시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기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이 점차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과거의 장점을 들어드릴게요. 영재학교는요, 중학생이면 누구나 입시가 가능하대요. 사실 중학생이면 가능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들도 지원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들이 지원하시기에는 아마도 그 교원 추천서를 받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저희는 못 갈 것 같고요. 그리고 PT 제도라고 있어요. 얘는 선이수제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입학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미리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험을 미리 봐서 학점을 미리 이수해 놓는 거죠. 아이들은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니네 잘하는 건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인정하고 들어오겠다라는 학교 측의 배려를. 다음에 있는 건 AP 제도예요. 이건 대학교를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연구 활동과 함께 교육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과학고는 조기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2년만 마치면 카이스트 가요. 그리고 똑같이 AP하고 RN이 똑같은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어머니들한테 막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모두 다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국립학교라는 얘기죠. 예. 이게 하나의 학교 안에 한 학생당 3천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니네 똑똑하니까 이만큼 더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공짜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애들?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면 당연히 도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안 돼도 시킬 겁니다. 우리 아이 사실 저 공부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보내려고 이번에 학교 운영위원회도 나가고요.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맨날 학교들만 다녀요. 어머니들도 똑같은 상황이시죠? 결론은 이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꼭 영재학교나 집어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요. 지금 현재 얘네들 무슨 교육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신문기사 몇 번만 드셔보시면 얘네들이 각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연세대 샹기년에 첨단 연구소를 개방했는데요. 자 보세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가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이승훈이라는 학생은 저희 영재센터에 있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몇 년 전에 가르치셔가지고 과거에 입학을 무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극지 연구 논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어머니께서도 보셔야 되는 기사는 이 밑에 있어요. 고등부 금상 백부경 광주과학고예요. 은상 경기과학고고요. 또 다른 은상도 경기과학고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과학고 출신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비교해 드릴게요. 마지막 장점인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공부 잘하라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 그래서 지금도 네가 좋은 데 나와서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어머니의 새벽 기도덕이라고 생색을 막 내시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은 영재학교 보내면 안 하셔도 돼요. 수능 안 봐도 돼요. 일단 첫 번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과학영재학교, 경기가고, 경기북가고, 용인외고. 저희 위에 스카이라고 써있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그 다음 포항공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5개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졸업생 전체. 이건 2011학년도 기준이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요,
100% 다 합격했어요. 근데 100% 다 가지 않아요. 예, 해외로 유학 가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더 올라왔대요. 전원이 다 붙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하는 안 가요. 실제로 연세대나 고려대 가도 못 갔다고 얘기합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87.5% 정도, 남 경기북가고는 77.2%. 하나 그냥 보너스로 넣어드렸어요. 용미대고인데요. 71.1%. 특목고가 워낙 이런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높은데,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가면 동문회라는 곳이 있죠. 예, 동문회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저는 사실 특목고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학교 동문회를 가면 우리 학교 동문회 많아요. 10명 안 모이거든요. 4년 내내 다 모여도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과학고 동문회 한번 놀러 가봤는데요. 셀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그때의 인맥은 아이들의 30대, 40대, 50대 인맥이에요. 아이들한테 짱짱한 인맥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할 때 아이들이 면학 분위기 하죠. 1등부터 30등, 40등까지 수준이 쫙 벌어져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칠 것 같아요? 딱 절반 수준에 맞춘다고 해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적당히 포기하고 못하는 애들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그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실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공무원이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이번에 원서 쓸 때도 약간 마음이 아팠던 사례가 있는데, 추천서를 학생 본인 보고 써오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학교 교육이 실체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대입 원서 쓸 때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영재학교나 가보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뱀의 머리보다는 용뿌리가 낫다는 주의예요.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좋은 인맥 만들고 거기서 못해도 연고대는 가더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끔가다 놀러 오잖아요. 니네들 거기서 뭐가 제일 좋니? 하고 물어보면 친구들하고 선배가 그렇게 좋대요. 과학고 영재학교 다니는 애들이 본인하고 같은 지적 수준의 같은 교육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는 그런 데다 집어넣고 싶어요. 못해서 좋으니까 그쪽에서. 물론 걱정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카이스트에서 자살 얘기들도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건 어머니들께서 미리 갈 걸 대비해서 정신교육을 좀 같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강하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크게 우리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영재학교나 과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잘 와닿지 않으세요? 제 어머니들이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데 신이 하나도 안 나요. 예, 같이 이제 호응도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요, 2011학년도 입시가 그럼 어떻게 치러졌는지. 사실 이 내용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자료집을 펼치시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4페이지를 보시면 2011학년도의 입시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